이 로드 계열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피팅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다른 사람보다 체형이 좀 표준적이지 않아서 좀 더 그런 측면이 있고 성격도 좀 까탈스러운 편이고요. 제가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긴 편이라서 일반적인 그 피팅에 좀 만족을 못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가령 자전거를 구매할 때 제조사 측에서 제시하는 키 대비 자전거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조사 측에서 권장하는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스택이 너무 높아져요. 안장 높이 대비. 그러니까 안장은 쑥 들어간 상태에서 스택이 높으니까 로드 계열 자전거의 특징인 에어로 자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하이브리드나 MTB 타는 거하고 그다지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안장통 시달릴 가능성도 많고 로드 계열의 성능을 다 끌어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저는 또 유연성까지 좀 있는 편이라서 깊은 에어로 자세를 원해서 항상 제조사 측에서 권장하는 사이즈의 한두 단계 정도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스티어러 튜브를 최대한 낮춥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장을 높이게 되면은 라이징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로드 계열 자전거의 핵심은 이 드롭바 아닙니까? 드롭바도 저는 그 순정 드롭바는 대부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 드롭바를 튜닝한 상태인데요. 애초에 순정 드롭바도 이 플레어 형태라서 그다지 불편함은 없는데 기본 사이즈가 420mm예요. 여기가 420mm. 그런데 제가 좀 왜소한 편이라서 420은 좀 과하지 않나. 근데다 저는 거의 홈러 주행을 안 하고 로드 위주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래블이라도. 그래서 굳이 뭐 조향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넓은 드롭바를 달 필요도 없고, 또 원형 드롭바라서 마실 다닐 때 좀 편안하게 타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참에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카본 드롭바가 있는데, 이게 에어로 형태인데다가 이 플레이어 각도 순정보다 조금 더 벌어져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5만원 이하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한 거죠. 이 카본 드롭바 치고는. 그래서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구매를 했고 장착을 하고 지금 사용한 지가 제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주행거리가 엄청납니다. 요거 외에도 제가 에이토스라는 로드 자전거도 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동네 마실이나 요걸로 이용해서 또 배민 커넥트를 자전거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량이 상당해요. 근데 제가 1년이면은 10,000km 이상을 타거든요. 근데 요즘 시즌도 좋다고 보니까 한 달이면은 한 2,000km 이상 타지 않나. 그런데 로드도 타고 요거로 타고 하니까 장거리는 로드를 이용하니까 요거는 한 4,000km 정도를 탄 것 같아요. 근데 4,000km도 곱게 탄 것이 아니고 여기 넘어져 가지고 여기 바테입이 까져 가지고 여기를 지금 전기 테이프로 수혈을 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넘어진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그때 좀 살짝 심하게 넘어져 가지고 여기에 드레일러도 충격을 받아 가지고 행어 교정까지 받을 정도로 제법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도 멀쩡합니다. 근데다가 이 질감이라든지 이 카본 그대로의 소재가 아니거든요. 이 위에 도색을 올렸는데 이 도색이 진짜 이 가격으로 이게 이런 품질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품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가격 대비 너무나 만족스러워 가지고 이거 10만원 이상 줬더라도 제가 만족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드롭바라는 생각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RXL이 이 브랜드 명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보면은 이 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제가 오피셜 스토어에서 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전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업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드롭바가 주종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드롭바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품질을 만족해 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에이토스 로드 자전거에도 요 살짝 뭐 그래블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짝 한 10도 정도의 이 플레어진 드롭바를 튜닝을 해볼까 싶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거보다 완만한 플레어 바는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렇게 쉽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망설이는 이유가 이게 에어로 형태의 드롭바라서 클래식한 분위기의 그 에이토스라는 로드 자전거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타다가 로드를 타면은요 이 드롭 잡는 게 되게 어색해집니다. 와, 그렇게 불편한데 내가 이 로드에서 드롭을 잡고 댄싱까지 치고 그 편안하게 뭐 장거리 갔을 때는요 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쉴 때 여기를 잡고 페달링을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자세를 자주 취했는데 그 자세조차도 불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편안함이 몸에 기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순정 상태로 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편한 거야. 그래서 조금 플레어 각만 노드의 그 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된 드롭바가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고가의 제품에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그 튜닝에 돈을 쓰고 싶지가 않고, 비싼 것 자체가 수요 대비 마진이 안 나와서 과한 마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한 마진을 충당시켜주는 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 작업할 때 이 바테입이 이 제품에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품질이 너무 떨어져 보여서 제가 이거를 감으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이걸 버리고 그냥 새로 바테입 하나 사서 감을까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 감고 풀고 하는 거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요거 돈 아껴가지고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대비 애초에 돈을 들여서 제대로 감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써보니까요, 진짜 이거 돈을 몇만 원 주고 사도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리고 촉감상 되게 싸 보여 있는데도 실제로 라이딩을 해보면 되게 편하네요. 적당한 두께감에 적당한 쿠션감, 그 다음에 적당한 그립. 그러니까 그립이 너무 강해서 손에 마찰을 심하게 주면 이게 굳은살이 배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너무 심한 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립력이 너무 좋아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묘하게 미끄러지지도 않으면서 지나친 그립감으로 손바닥에 굳은살이 배길 정도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라이딩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적절한 그립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푹신푹신한 것들은 보통 보면은 햇빛 받고 뭐 비를 맞고 이러면은 뭐 축축해지고 뭐 좀 불쾌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물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해본 바로는 이게 소매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면은 다량 구매해가지고 요것만 쓰고 싶을 정도로 제가 사용해본 바테입 중에는 최고였어요. 의외입니다. 완전히 의외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케이블 라우팅은 외부로 빼놨는데 이 케이블이 인터널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케이블이 일로 들어가서
요쪽으로 나오도록 이게 잘 안 보이네. 요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여기 보이시죠? 구멍. 선을 완전히 내부로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 밖으로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작업하는 게 훨씬 이 피팅의 자유도를 유지하고 뭐 작업의 편의성 대비 이걸 감추는 것이 메리트가 그다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감춰지잖아. 그리고 이 에어로 드롭바를 감을 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바테입을 어디까지 감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통 보면 여기까지 감아요. 여기까지. 근데 저는 여기도 이런 그 카본 특유의 이 촉감을 느끼고 싶어 가지고 여기까지 감았다가 처음에는 여기까지 감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또 여기서부터 감아 올리니까 원하는 만큼만 풀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남겨놨다가 요것도 좀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케이블 라우팅 되는 구멍까지만 감출 수 있을 만큼의 이 바테입 작업을 했는데 이게 최적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 라운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핸들바 질감 그 자체를 탑 그립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취향 따라 여기까지 다 감아도 되고 뭐 요만큼만 감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한번 처음에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 감으셨다가 원하는 만큼 풀어가지고 커팅해가지고 테이핑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에어로 드롭바가 좀 좋더라고요. 여기 잡고 쉴 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좀 크게 진 편이라서 드롭바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댄싱도 편해지고. 그래서 오르막도 이 플레이어를 드롭을 잡고 댄싱 할 때도 후드를 잡고 댄싱 하는 거나 여기를 잡고 댄싱 하는 거나 거의 부담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레이어가 졌기 때문에 에어로 자세의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잡을 때는 보통 쉴 때예요. 안전할 때 보통 여기를 잡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레버가 뭐니까. 그러니까 그 에어로 자세를 유지할 때는 공격적인 자세잖아요. 그때는 이쪽으로 가요. 이때는 플레이어 안쪽이 잡히기 때문에 에어로의 손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 져가지고 여기를 잡을 때 이 팔이나 어깨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드 자전거들도 여기를 일자로 하지 않고 10도 내외에 플레이어가 진 게 훨씬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레이어 바다 보니까 같은 400mm라도 이게 훨씬 좁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변속 레바를 이 사다리꼴로 설치를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잡고 댄싱을 하기가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향도 불안정이 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11자보다 약간 사람 인자 형태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댄싱할 때도 편하고 조향 불안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색함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세우면은 레바 조작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불편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플레이어의 각도에 맞게 설치하건 아니면 11자로 설치하건 이 레바의 사용성에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어진 에어로 드롭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굳이 유명 브랜드의 그 과마진 정책에 협조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만큼 중국제 이 액세서리들이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진 것 같아요.